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31일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옷이 좀 화사하고 뭔가 즐거운 얘기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서로 다른 의견을 아주 세련되고 좀 정치한 방향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제가 좀 뭔가 우아하게 변신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드디어 박용진 기자가 함께 합니다. 우리 또 원고에는 이진하 기자라고 써있군요. 우리 원고에는 실수가 없는 날이 없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탁탁, 이거 말하면 안 돼. 이러면서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훌륭하죠? 자, 박용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화합 시간에는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쇼미더 민심,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쇼미더 민심이죠. 쇼미더 민심 시간에는요. 조수진 변호사, 이승형 뉴스마트 본부장과 함께 한 주간의 민심 짚어봅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내용을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용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금 개혁안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 의결해서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냐 도대체 내용이 맹탕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이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해당 연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공개한 방안에서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연금 개혁안의 성패를 좌우하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목표치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맹탕 개혁안, 빈 답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가운데 연금 개혁에 관한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사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 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시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 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 조사, 선택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임해보겠다. 우리를 믿어라. 과학적으로 정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얘기는 한 개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제 과학적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숫자가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라며 기초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런 기초 자료만 얘기한 것으로 하면서 공을 국회로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니 옛날부터 기초 자료는 공개되어 있던 거고 특별하게 뭘 한 게 뭐냐고요. 그래서 사실 그걸 더 디벨롭을 해가지고 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그 국회에서 마무리만 지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름을 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개혁안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도 너무 많을 뿐더러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사람들 머리에 그려지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뭐예요? 자기네가 국회도 아닌데. 그러니까 니네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사람들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뭔가 갖고 나와서 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는 거지.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로데이터만 잔뜩 갖다 주고 니네 알아서 이거 해봐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의 미래세대 일하는 시민의 연금 유니온에서도 국민연금의 절박한 과제인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은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정부가 안을 내고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후속 논의 동력을 악화시키는 안이한 방안을 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점에서 정부가 법이 정한 의무를 방기했다며 장기 재정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1단계 아니라도 제시해야 하지만 2주차도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어들을 못하나 봐. 공부 못하는 사람들만 좀 가 있나 봐. 우리가 어떠한 그 의견을 낼 때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줘야 되는 건데 얘기를 딱 들어보면 추상적인 단어의 날만 쫙 있어요. 또 듣기 좋고 괜찮은 단어들만 쭈르륵 나열하는데 그게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물어보면 답이 없는 거야. 메아리가 그냥 답 없는 메아리가 메아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런 그 포인트가 없는 핵심이 없는 이런 그 공허한 말들의 이 향연, 공허한 말들의 이 난무함, 춤추고 있는 이 이상한 상황 이것들을 도대체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이해 딱 못하더라도 야 탁탁탁탁 이건 이거 이렇게 알려주고 우리보다 훨씬 디테일에 강해서 정확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고 딱 뽑아내고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대답해 준 거 딱 보고 그래 맞아 그러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건 거꾸로야. 걔네들이 뭐라고 막 말해놨어. 우리가 물어봐. 뭐라고요? 뭐라고요? 계속 이 패턴인 거예요. 도대체 그냥 잘하겠다고 잘할 텐데 왜 자꾸 물어봐? 이 식이란 말이죠. 이 말이 되냐고요. 진짜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든지 했어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국회에서는 이제 국회 논의가 남았는데요. 이제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에서 넘겨받으면서 이달 말 종료되는 연금개혁 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본회의에서 지금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국회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넘겨받았으니까 국회에서 이제 머리를 싸매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넘겨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넘겨줘야지. 그냥 자료를 탁탁탁 하나씩 던지면서 다 받아! 얘다 받아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보십시오. 그게 딱딱 일사불란하게 뭔가 움직여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거 안을 제시를 주는데 그러지 말고 니네끼리 싸워라.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쏙 빠져버린 상황이 되니까 도대체 아까 뭐 어쩌자는 거야. 하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야. 그리고 맨날 듣기 좋은 말만 막 단어만 쭉쭉쭉 나열해놔요. 그걸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이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 제가 국어 실력이 딸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본인도 딸리죠? 아니, 기자님도 이해 못할 정도면 나는 좀 안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제 뭐 예. 국민한테 부담을 더 늘릴 거냐, 아니면 뭐 연령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결국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국회에서 너네가 제대로 논의 좀 해봐,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국회에서 못할 경우 국회에서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난 우리 대통령이 책임 회피, 우리 대통령의 키워드는 책임 회피다. 내가 어제 딴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아니 이태원 참사 가서 추모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는 안 가고 무슨 이상한 아무 연관도 없는 자기 어릴 때 다녔다는 교회인가 어딘가에서 다니면서 불의의 사고로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됐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래요. 대통령이 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고 그 당시 사건은 불의의 사고, 불가항력 사고가 아니에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대통령은 책임을 자기가 지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건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금개혁 관련해서도 국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봐라 국회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니?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좀 책임감 있는 위치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내 말은 뭐 듣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요 시간도 없지만 사형제 존폐의 논의 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거 하겠다는 법무부의 또 행동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최근 무차별 범죄로 인한 흉악범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커지면서 절대적 종신형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법원은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형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최종 공포됩니다. 나는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 너무 미국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우리 법조인들. 이 로스쿨 제도도 뭐 미국 본따 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징역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무기징역 뭐가 달라요? 다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진짜로 중간에 형이 좀 감경이 될 수도 있어요. 사형이 좀 감형이 되고 그러면 또 무기징역이 한 번 더 꺾이면 또 뭐 중간에 20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면 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문제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연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방식으로 바꿨을 때 위하력, 범죄 발생의 위하력, 범죄를 다시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것인데 그냥 장관 혼자 가가지고 계속 인기 영합적 발언을 하면서 그냥 한마디 딱 자기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막 고쳐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법률로서 뭔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왜 맨날 우리 법무부에서는 자기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회의원 되고 싶은 건지 왜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매우 옳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은 정말 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 게다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 현재 지금 사형제가 있는 상태에서 도입이 된다면 이거 개인의 형량만 쭉 올라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형사 정책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하고 법원행정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는 거죠. 국회 입법조사, 법원행정처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 존치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일반 범죄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형량만 높일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했고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어떠한 대안도 검토되지 않은 채 도입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요세피나 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세만 가득한 거 아닙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내부 들여다봐가지고 정말 꼼꼼히 따져서 득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말하고 보고 일단 뭐 한번 해보고 보고 우리 그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김포시 사람들에게 매우 기쁜 또 소식이 들려오고 있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이나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꺼낸 약속이라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깜짝 발언은 어제 김포시 김포한강 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협조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하자 김 대표는 런던, 뉴욕, 베를린과 비교해도 서울시의 면적이 인구 대비 많이 좁아서 거기에 맞추면은 서울시 면적을 더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생활권, 서울시와 이제 김포시가 같은 생활권이라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김포시를 서울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김 대표도 거기 동의한 겁니다. 김기현 대표 땅이 김포에 있나요? 나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김기현 대표 땅으로 흥한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김포시에 계시는 시민들은 수도권에 있지만 서울 편입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죠. 바로 서울 옆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 왜 서울로만 모든 게 오느냐, 내려가야 된다 하면서 지금 행정수도도 지금 그래서 대전으로 내려간다, 세종시로 내려간다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즉 서울을 슬림화시키고 전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되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켜버리면 그럼 김포만 서울로 편입되니까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경계선에 있는 땅들도 전부 다 우리도 서울로 편입시켜주세요라고 하겠죠.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을 확인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요즘에 인유한 씨 불러다 놓고 혁신이 잘 안 되고 갑자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고 그러니까 봐라 니네가 나 안 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보여주면서 지금 민주당 찍은 사람들한테 니네 좀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내부하고도 서로 간에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왜 이러죠? 내가 이거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친척이 혹은 본인이 김포에 땅을 샀거나 땅을 살 예정이거나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이랬을 것 같아. 물론 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예. 이거 어떻게 봐요? 혹시 김포에 땅 있어요? 저는 김포에 땅이 없지만 나도 빨리 사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이라도 얼른 아유 참네요. 아무래도 김병수 김포시장이 편입 협조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하자 이렇게 말했다는데 김병수 시장이랑 뭐 관계가 있나? 아무래도 뭐요. 예. 원래 이제 김포 지역이 이제 여권한테 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용으로 좀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래요. 바로 그거가 아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좀 의심하고 순수하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장훈님께서 이러네요. 전 국토의 서울아. 행복하자님. 전라도도 경상도도 서울로 편입해달라. 조영용. 경기도를 도시국가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김영식. 그럼 경기도 땅들 전부 다 서울로 편입시켜주세요. 탐 김구름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행복하자님. 우리나라는 서울과 인근 도서지역으로만 나누는군요. 이거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자기의 표 때문에 인기 영합적 발언만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면 안 돼요. 특히 여당 대표 아닙니까? 여당! 야당도 아니고 여당. 여당 대표가 여당이라고 하는 이 당의 그 위치와 본인이 점하고 있는 여당 대표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한 무게를 좀 아시고 사적인 이익은 좀 버리고 표 하나 더 받으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십시오. 물론 김포시 주민 여러분들께는 제 말에 좀 섭섭하게 들릴 수 있으나 제 말은 그걸 안 하겠다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절차적으로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 시장도 또 이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네요. 서울 편입 논의가 김포에서 시작됐다. 와,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은 현재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계호 정치위 의장은 시도 간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김포시를 관할하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아직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실성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김두관 의원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본 것 같은데 무책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총선이 아니면 사실 이런 얘기 지금 나올 타임도 아니고요. 특별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자기 땅이 김포에 있지 않고서는 이거에 특별히 관심을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빨리 김포에 땅을 사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몰라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겠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인사들도 그렇고, 야당 인사들도 그렇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예? 오늘 뭐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표 찍어주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예? 수도권은 지금 과밀화, 서울은 뭐 아주 살 데도 없어가지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뭔지를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윤주 대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산삼 순백 광고입니다. 산삼을 조금 먹고 있는데 어떤가요? 많이 좋아지셨는데. 많이 좀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죠? 예. 예. 산삼 꽃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뭐 산삼의 효과인지 요즘 제가 좀 놀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네요. 자, 지리산 7년근 산양 산삼에서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든 산삼 순백입니다. 추석 이벤트 때 여러분 홍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연장을 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오,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든 산삼 순백. 근데 이거를 1+1으로 저희가 공급해드리고 있었는데 산삼시대라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 런칭과 함께 또 그것도 드리는 걸로 합니다. 이 산삼시대는 산양산삼 70%의 도라지, 홍삼, 메가를 잘 배합한 것인데요. 유사 상품과 혼동하지 마시고 꼭 산삼 순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양산삼이 뭐예요? 알아요? 산에다 뿌렸다는 뜻 아닌가요? 산에다 뿌려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게 한다면 걷어들이는 그런 거예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산삼은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란 거? 맞아요? 두 분이 아주 척척 죽이 맞으시네. 자, 바로 이슈화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산삼시대 산삼순백 많이 사주시고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는데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는 오늘 뭐 핫한 아이템 질문을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김철근 실장님, 네. 국민의힘 혁신 이야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인요한 위원장, 이 기대와 다르게 또 시끄럽게 만드네요, 이분이. 사실은
영남에 계신 분들 험지를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름을 구체적으로 막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내가 언제 그랬냐? 언론이 이게 오보한 거다? 막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또 하나는, 뭐, 5.18 민주화 묘지 참배에 나서면서 호남 끼얹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면론을 주장하면서 또 그런 말 한 사람은 아무런 특별한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일단 면죄부 주겠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당내에서 지금 혼란을 가중시켰죠. 내가 왜 사면 대상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막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사면 대상자인데. 아, 그래? 아니, 그러네. 이준석 대표랑. 어땠어요? 그럼 그 말 듣고 기분 좋았어요?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재심까지 청구를 했는데 이제 각하도 하고 당에서 이제 경찰에서는 작년 10월 13일 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서 그 사건으로서는 전혀 의미 없는 상황이 됐으면 근데 징계를 그렇게 하네. 징계를 풀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묶어놓고 이게 지금 혁신위가 뜨게 된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17.15%로 대패하면서 그렇죠. 당을 확 바꾸자. 그 다음에 총선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지금 혁신위가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1년 6개월 정도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왜 대통령의 얼굴로 선거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두 번째, 대통령과 당이 당정일체를 강화해 왔잖아요. 이 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선거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여전히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에 공천권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끊어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끊을 네. 건지. 네 번째, 지도부가 새로 변해야 돼요.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도부가 새로 변할 때 대통령과 결이 좀 다른 분들이 오셔야 돼요. 왜? 이유는 뭐냐? 민심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만약에 대통령과 이견이 있을 땐 대통령실을 소신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서야 되는 게 만약에 혁신위가 할 일이 있다면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얘기가 안 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도 안 되는 사면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영남 다선 중진 의원 검지 착출론 네. 이런 포퓰리즘 비슷한 얘기들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나가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동강 하류? 예, 뭐 하류 얘기도 하고 지금. 아주 시끄러웠어요, 어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고 있는 건가요? 시끄럽게 일부러? 김철근 위원장님이 질문 하나에 오늘 이야기하실 거 다 해버리셔가지고. 얼마나 지금 화가 나셨으면 그렇겠어요. 그러게. 예. 국민의힘이 혁신위에서 혁신해야 될 1호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혁신이 안 되는데 무슨 혁신이 되겠습니까?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나 무서워서 말 못하는데. 아니, 사실인데 뭐 국민의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얘기하는데. 인요한 위원장한테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파란 눈의 윤석열이다. 일단 술 잘 드신다. 말씀도 많으시다. 또 좋게 말하면 형님 리더십이다. 나쁘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5.18 가서 이제 광주 민심을 끌어안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5.18 민주화운동 4.3 사건 관련해서 망언한 사람들부터 사면을 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당내 통합은 이룰지 모르겠지만 국민 통합은 저해야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준석,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우리 뭐 김철근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분들을 그냥 탄압한 거예요. 탄압해서 뭐 당이 사면할 게 아니라 당이 사과해야 돼요, 이분들한테. 네.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인요한 위원장이 말씀이 너무 앞서가고 그다음에 청기누수를 하고 있어요. 청기누서.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 김기현, 그다음에 갑자기 이름도 생각나는 주호영 의원 등 중진들 너네도 아웃이야. 그리고 이번에 혁신위원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 뭐 팻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공천 받을 거야.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러면은 예측합니다.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오다를 받아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뭐냐 살펴봤을 때 결국 영남을 비우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들의 절대 지지자들이 존재하는 영남을 비워달라.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이. 니네가 그리고 밖에 나가서 험지는 니네가 일단 맡아가지고 처리를 해라. 여기는 비워줘. 그러면 비워진 그곳에 누군가를 보내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혁신위원들 임명된 사람들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친윤들 영입하는. 그러니까 이게 오다를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로부터 혹시 받아서 그 의중을 스스로가 먼저 딱 파악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놓을 테니 예전에 방통위원회 그 김효재 씨가 직무대행하면서 다 비워놨잖아요. 다 정리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동관 씨 딱 살포시 않게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다 비워주면서 혹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건가?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제가 보기엔 이해관계가 거의 맞은 거죠. 그쵸,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인요한 맞죠. 혁신위와 그다음에 용산과 그다음에 김기현 지도부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인요한 혁신위는 어찌됐건 충격파를 좀 던져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른바 영남 다선 중진 의원들을 수도권으로 험지 출마를 하도록 권하는 거. 그게 네. 마치 개혁인 양 포장하는 거죠. 네.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산은 어찌됐건 검핵관, 윤핵관, 용핵관 이 핵관들을 보내야 돼요. 우리가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에 보내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지도부는 어찌됐건 연명을 더 길게 하려면 그리고 총선 때까지 가려면 그 당내 다선 중진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을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치 희생한다는 차원으로 같이 농계 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연명을 더 하게 될 건데 저는 이런 전략은 전혀 먹히지 않는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먹힐까요? 이유는 뭐냐? 먹힐 것도 같은데. 우선 영남 다선 중진 의원들은 총선에 본선을 뛰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경선에서 공천만 받으면 네. 실수 안 하면 당선되는 거거든요. 예?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갖고 수도권에서 당선돼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수도권에 와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대구, 부산 3선 이상 의원님들이 한 2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의 이름을 아는 국민들이 거의 없어요. 그 수도권의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일단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지금 민심이 확인됐잖아요. 강서구청장 선거에 17.15%로 대패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부울경도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TK 말고 PK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PK는 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나마 삼선 중진 의원들은 PK 내에서는 동네에서는 인지도가 있고 조직력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을 빼다가 수도권에 넣으면 거기에 결국은 신인들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인들이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도권도 망하고 결국 중진들이 올라온 그 지역에 정치 신인들이 내려가서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이런 완전 대패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망할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신당과 탈당의 명분을 위해서 지금 전초전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우리 실장님처럼 말도 안 돼. 나를 왜 자기네 마음대로 징계해놓고 지네 마음대로 또 뭐 사면 어쩌고 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활동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일단 이준석 뭐 이현주 의원 이런 분들이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한다고 좀 하면서 다니고 또 지난번에 뉴스토마토에서도 한번 저희가 분석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창당이 파괴력이 있다는 거였잖아요. 중도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엉터리 같은 거 내놓지 마라. 우리 도저히 너네랑 다시는 못하겠다. 화를 내고 반발하면서 튀어나갈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다. 이것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뭐 그 말씀도 맞고요. 네. 인요한 위원장의 그 영남 물갈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천천히 나왔어야 돼요. 너무 섣부르게 나와가지고 네. 이준석 대표나 말씀하신 이현주 의원,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이 네. 반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요. 그리고 일부러? 또 본인들의 우군일 수 있는
주호영, 김기현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기득권 모드로 이제 바뀝니다. 그렇죠. 당연히 몸을 사리고. 주호영 그렇죠. 의원 같은 경우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뭐 대권 주자도 아니고 서울에 와서 출마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분은 대표한 이유도 울산에서 한 번 더 하려고 대표된 거예요. 제가 김기현 대표면은 적당히 이제 비윤 코스프레 좀 하다가 나도 탄압받았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울산 가가지고 그냥 무소속 출마해버리겠어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국민의힘은 거의 4분 5열 되는 거고요. 저는 그 기점이 12월 27일 날 쌍특검이 올라갑니다. 패스트트랙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김건희 도이치모터 특검이 그런 분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도 12월 27일을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분당, 탈당, 신당 만들면 같이 나가요? 뭐 아직 그런 지금 말 못하시지. 내가 한번 슬쩍 찔러봤는데 답이 나와야 되는데. 12월 27일까지 입 다물고 있는 게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긴 한데 우리는 식구니까 우리끼리 좀 미리 알려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아직 그런 뭐 결심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과연 그 정치를 하는 집단이잖아요. 정치를 하는 세력이 더군다나 집권당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용을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민심을 회복하고 적어도 수도권 121석 중에 절반 이상은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지역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려면 용산의 대통령부터 국정원 기조를 바꿔라.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유감 표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셔라. 네. 이거 아닙니까? 왜 다 그 참모들 뒤에 숨고 참모들은 나왔고 핵심 관계자 발로 얘기하고 이거 됩니까? 아니 역대 대통령들은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연초에 기자회견이라도 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기자회견도 안 해요. 왜 그러는 걸까 모르겠어요. 예? 아니 대통령 자체가 기자회견을 안 하잖아요. 아니 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기 싫은데 뭐. 아무도 안 해. 여기 아니, 도핑 테스트 그러- 1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가 하다가 말고 도망갔잖아요. 내각도 소통하고 현장에 가서 답이 있다. 현장으로 가라. 지금 소통이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왜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통하겠다고 청와대를 아유, 벌써 저기 실장님 던지더니만 사람 바뀝니까 이제. 사람은 안 바뀐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절이 싫으면은 중이 나와야 된다고 우리 김철근 실장님이나 이준석 대표님 같은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나오면은 뭐 민주당에 있는 또 중도적인 의식을 가진 분들하고 또 합칩니까?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재미가 없고요. 그건 안 돼요. 정통 보수 재건, 올드라이트 재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세게 때려야지 정권이 흔들립니다. 그거 괜찮은데요. 그건 근데- 이제 민주당 좋으라고 한 얘기고. 아니 그렇지는 왜냐하면 않을 지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비판의 강도가 강한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한다고 볼 수 없어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정권을 좀 갖고 있는 게 정신 차리신 아니죠. 윤석열 정권인 거고. 아니, 저는- 김철근 실장님이나 이준석 대표님한테는 여당이라고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야당 때보다 더 탄압받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민주당하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데 경쟁하는 거예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막 만나고 싶어 하나 봐요. 유한 위원장이. 근데 뭐 이 대표만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뭐 여러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을 딱 따독따독 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해보자. 으쌰으쌰 이 분위기로.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그림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지금도 얘기하죠. 민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잖아요. 민심을 어떻게 회복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왜냐하면 집권당에서 가장 핵심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뭐 노원의 공천을 주니 많이 뭐 어쩌니 너무 이런 기분 얘기를 나쁠 것 하잖아요. 같아. 예.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일 선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노원병에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왜? 왜? 총선 때 25% 정도 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내일 선거하면. 그러면 개인기로 극복이 불가능. 아. 전멸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죽어야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당선이 될 만한 때, 당선이 될 만한 상황에서 공천은 무기가 되는 거죠. 당선되지도 않는데 무슨 공천이 무기라고 준이 많이 합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건 뭐 별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정치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집권당의 하나의 세력으로서 민심을 얻으려면 키맨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변화가 없다. 예. 계속 변화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눈 내리고 찬바람이 더 세게 불 때까지 보자고요. 변화하는지 안 하는지. 12월 27일까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인요한 위원장보다는 정치를 잃는 눈이 한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렇죠. 계속 빌드업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혁신 대상 1호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은혜를 던져주듯이, 내가 은혜를 베푼다는 듯이, 야, 내가 사면해줄 테니까 돌아와. 이거 되게 기분 나쁘다. 첫 번째. 그렇게 갖고 들어가봤자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고, 지금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민심의 흐름을 보니까 현재 이 보수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진짜 보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마. 이제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당 창당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노원구에 출마하면요, 일부 친윤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이준석 안 찍으면은 한 10% 빠진다. 그럼 이준석 더블 스코어로 진다. 그런 이야기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 떠들어댑니다. 안 그래도 어제 김병민 최고위원인가요? 누가 그랬잖아요. 당 사람들은 이준석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싫어하게 왜 만든 게 싫어하죠? 친윤들인 거죠. 친윤들인 그러면은 거고. 국민의힘하고는 결별하는 게 맞겠네요. 아니 친윤들하고 대통령이 이준석 보고 나가라고 구박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구박하다가 이제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집에 와서 다시 일 좀 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을 가치를 좋아하고 이준석 때문에 들어왔던 당원들도 같이 나가는 겁니까? 이미 지지율에서 다 빠졌어요. 그래요. 이준석 신당 만들면 같이 나가요? 몰라요? 아직은 뭐 결정된 게 없고요. 단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주로 뭐 얘기하는 게 뭐 정상적인 상태로 당의 변화를 좀 가져와서 기회가 생긴다면 노원병을 나가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또 보수의 본진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강하다면 대구 생각도 하겠죠. 그렇지만 또 본인 혼자가 아니고 세력으로 뭔가 그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신당 창당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가능성은 다 있는데 실제로 그 시점이 언제쯤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많은 사람들하고 상의를 좀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만나자 그래도 자기는 안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네, 않죠. 뭐 그렇게 얘기를 그다음에 하기도 이준석 했고. 대표가 달걀입니까 품게? 기분 나쁘군요. 부하 됩니까? 에디슨, 노원구에서 부하가 안 돼. 에디슨이 생각나네 갑자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김철근 실장님이 저 정도 이야기하면 이미 터잡고 끝난 주축들 거야? 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치권에서 보통 이 정도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아직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우의 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미 터 다 보고 왔다는 뜻이에요. 터를 보고 왔다. 아예.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아니 이준석 대표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땅 보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2시간 만에 2,000명 4시간 만에 2,000명 모았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책임 조합원. 책임져봐. 예.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실은 당은 만들 것 같았고, 근데 비례 정당 같은 걸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본인이 비례 정당 아니다. 나 지역구 나간다. 하게 되면 내가 여기 했던 여기서 나간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그건 뭐 상황이 돼봐야 아는 건데.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정당을 하려면 다수당이 되려고 정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정당이 되려면 네, 자신 있나 자꾸 본데? 제3지대 얘기를 하시는데 한쪽 진영을 완전히 대체하는 정당이 돼야 되겠죠. 야, 한쪽 정당을 최근에 만들겠지? 제가 대단한데? 방송에서 이야기를 노래를 했거든요. 이준석 신당이든 유승민 신당이든 중도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제3당 할 생각하지 말고 2당이 되고 1당이 될 생각을 해라. 지금 판은 안철수가 2016년 만들었던 국민의당 판이 아니고 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1985년에 네. 신민당이 민한당이라는 관제 야당을 대체하던 2당이 되어서 뛰어 올라가던 그 시기다. 그런 큰 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중도 신당이 아니고 정통 보수 신당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당 이론 전문가로서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 대표도 정통 보수 신당으로 자꾸 몰지 마세요. 아, 왜요? 왜냐하면 민주당 진영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도와준다는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진영은 딱 에이, 감싸고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는 극우 냉전 수구 정당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정통 보수 정당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생겨야 돼요. 만약에 이준석 신당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존의 정당 너무 싫다, 우리 새로운 거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손 내밀면 잡을 겁니까? 당을 같이 하지는 못해도 유닛 정당 할 생각이 있어요.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선거연합이라든가 정책연합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한번 바뀌어야 된다. 그런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민주당 민주당 내의 일부 세력들을 저도 뭐 그렇게 해서 규합을 모아서? 하든지 해가지고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친하시잖아요. 사적으로 신뢰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솔직히 정치인들 친하다는 건 잘 안 믿어서. 좀 뭐 김철원 실장님 존경합니다. 동무서답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그 아니, 얘기 왜 그게 나와요? 저도 박진영 원장 존경하죠. 분위기 좋네요. 계속 아니 정당이라는 것이 100년을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판단한다면 연대도 할 수 있고 연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분모 찾아내면 되거든요.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두 분이 좀 진지하게 뭔가 당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손을 잡을지 안 잡을지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소를 누가 키우고 방송을 해야지. 자, 지금 요즘 방송하기 너무 나빠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최경영 씨도 지금 나가서 유튜브 한다는데 미치겠어요, 내가 지금. 지난번에 김어준 씨가 그 라디오 안 하고 이거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여러분, 노영이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뉴스토마토 살려야 됩니다.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한번 파격적으로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싹 올라가 보는 그래서 정말 힘을 한번 딱 실어주는 이 중도 방송으로서 정확하게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못 표현하셨습니다. 중립방송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중립방송이나 맞는 예, 거예요? 중도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달라요? 중도라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절충형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 중립은 어떤 가치도 가지지 않는다는 나 뜻이에요. 근데 그건 싫어요. 방송이 중립을 취하고 표방한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뭐 무슨 뉴스 앵커도 아니고 그런 거 싫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진보 중도 좌우 보수 좌충 우돌 방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나는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려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자, 마음속에 다 제 말을 깊이 새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26일에 윤 대통령 순방에서 돌아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가지도 않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도 참석했고요. 뭐 교회에서 깜짝 기획 이벤트 하면서 마치 이태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 같이 행동했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대통령의 행보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두 아우르는 보수 대통합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라는 거죠. 게다가 너무 아이러니해요. 자기가 보내놓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가 보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이 이상해요. 선거에 지금 꽂혀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을 안 갑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안 가신 이유는요. 네. 내가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지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 실제로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추도식에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임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일각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가 감옥으로 보낸 그 전직 대통령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뭔가 도모를 하냐는 거예요. 나는 선거 생각한다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바보예요? 이건 표에 도움이 전혀 안 되죠. 왜요?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 그러던데? 그거야 10%, 15%의 극우 쪽 사람들이야 가든 안 가든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박수 치겠죠. 근데 중간에 있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스윙 보터인데 네. 스윙 보터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 하면 네. 국민의 평균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당연히 29일 날은 1년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참사에 유가족들이 전부 추도식을 한다고, 한 10,000여 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있는데, 거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갔어야죠. 당연히 가야 되죠. 왜? 네. 국민들이 전부 1년 전에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고, 유가족들을 다 위로하고 이런 상황이면 그 주체가 누구든 유가족 만나고 국민들 어루만지로 가는 거죠. 대통령이. 네. 당연히 네.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 이 기일에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치 선거 얘기하는데, 짠물에 짠물을 더 부어봐야 결국은 담수가 되지를 않아요. 결국은 담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운데를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을 많이 차지할수록 담소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우측이 강하게 되잖아요. 그럼 짠물에 짠물을 더하는 식이 되고, 예를 들면 왼쪽이 강하잖아요. 예? 그럼 설탕물에 설탕물을 더해봐야 그건 결국은 양측의 좌우 극단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운데 있는 스윙보터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정책과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건데, 네.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오히려 보입니다. 이거는 예. 오히려 오히려 심지어는 결국은 전직 대통령들의 측근들에게 네. 뭔가 뭐 자리를 좀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줘서 보수 대통합을 하자겠지. 보수 대통합은 이미 다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예? 다만 돼 중심이 있어요? 수군 돼 행정이에요. 있어요? 응?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계속 통합 주장만 해봐야 뭐합니까? 그 표가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점점 오른쪽 사람들만 만나고. 그럼 계속 그 사람들만 부흥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비명계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그대로 있으니까 왜 조정식은 안 내쫓냐 이러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긴 했었는데 반려가 됐었나 봐요. 이게 안 받아들여졌나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이제 얘까지 이 사람까지 계속 여기 남아 있으면 우리만 나가라는 건데 이거 우리 용납 못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비명계가 아니고 한 명의 비명이었습니다. 이상민 의원 한 명이 한 명이 이런 이야기했고요. 거야? 네, 그 언론이 받아준 거다. 이렇게 자, 보이고요. 좋아요. 한 저는 명의 이상민 의원. 민주당도 혁신해야 됩니다. 현역 의원들 169명의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는 뭐 당원들이라든가 또 외부 전문가에 의한 그 의원 평가가 냉혹하게 이루어져서 잘라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투쟁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싸워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60%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 그 중에 55% 정도는 정말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는 55%는 윤석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정치는 국민들보다 한 발짝 정도는 앞서가서야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들보다 뒤쳐져서 정치하고 있어요. 국민들 뒤에서 따라오면서 또 껌을 줘먹겠다고 정치하는데 그럼 뭐하러 정치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몰라요. 국민들보다 좀 앞서가서 뭔가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쫓아다니고 있느라 바쁜 것 같아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뒤처진 당원들을 하세요. 국회의원이라는 지도자급 자리에 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자, 김정근 실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문제는 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네. 이재명 대표랑 만날 거다. 환담, 회담, 뭐 사전 회담 이런 게 한다는데 그걸 뭡니까?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실에서 네, 각각 커피 한잔 하시는 거잖아요. 대표랑 뭐 정부 요인들 모여서 간단하게 환담하는 건데 그 정치로 큰 의미는 없어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는 다 퇴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야당이 다 그러니까 퇴장을 안 했잖아요. 해서 못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요? 커피는 마실 거다? 1분입니다. 시간이 1분이고요. 의미 그러면 없다? 악수하고 가겠지, 악수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김진표 의장만 보고 뭐 몇 마디 하시고 몸도 이렇게 딱 삐딱하게 김진표 그래서 의장 끝날 향해서 것이다. 앉아있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하는 집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제1야당이 과반을 넘는 국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권당이 소수 정당이면 어찌됐건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거 기본 상식 아니에요? 그러려면
야당한테 기회를 많이 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51대 49의 싸움인데 이건 내부 총만 안 들었지 내전을 하는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전으로 몰아가요. 예? 양 집단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오른쪽 왼쪽으로 양 극단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경쟁이 아닌 전쟁으로 자꾸 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정치가 사라지는 꼴이 된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YS나 DJ는 본인한테 비토하고 본인을 비판했던 사람 40-40%는 공간을 줬어요. 당내 공간을 줬다고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친명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지면서 비명의 활동 공간을 거의 안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튀어나오려고 한다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민주정당이 아닌 거지, 사실은. 친명이 사실 한 10명도 채 안 되고요. 이제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과거에 이제 DJ나 YS가 공간을 열어줬던 우리 뭐 정대철 의원이나 김상현 의원 정도의 그런 수준 높은 비주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 하시는 거 보세요, 진짜 뭐. 이상민 의원이 왜 그런 거야? 너무 이제 다선이라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런 분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조용히 있으면 공천 주니까 가만 계셨는데, 이제는 공천도 받기 힘들 것 같다 싶으니까 열심히 떠드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그때 이해찬 대표 들어오면서 이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없애버렸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얘기 하면서 그게 저쪽 당이나 바깥에 있는 이 언론 환경하고 맞아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마치 시원한 말을 해주고 올바른 말을 해주는 것처럼 인식이 되면서 그 사람들 말이 막 엄청 무게감을 가지고 영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에다가 쓴소리하고 민주당에 싫은 소리 할 때마다 너 잘한다 부추겨주고 그러니까 이분들 계속 내가 잘한다 보다 그렇게 되고 이쪽에서는 썩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이준석, 유승민 의원하고 민주당의 이제 비명 비주리하고 비교하다면요. 이준석, 유승민 의원은 대권주자 선호도에 너무 여론조사 나와요. 이분들은 0.5%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분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의 방향이 있어요. 국가 비전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태클만 걸어요. 맞아요. 근본적인 태클만 차이가 걸어요.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사람이에요.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국회의원 한 번 더 나는 게 목표예요. 그래,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시면은 이상하게 타당에 있는 사람들 칭찬하게 되네. 그러니까 우리 박진영 의원님은 뭐가 의원님이래? 박진영 부연구원장은 뭐가 목표예요? 대통령이 목표예요? 저는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을 만들거나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게 꿈이죠. 제가 그런 조문하기들하고 제가 급이 달라요. 아 그래요? 정신적인 급이 달라요. 정신적 급이 달라요? 우리 김철근 실장님 어때요? 저는 세상 바꾸려고 정치하는 세상 거죠. 바꾸려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좋은 말만 한다. 네.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분들이 여든 야든 실제로 이제 그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는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왜 그 꿈과 희망, 의지를 계속 가지고 가냐. 그건 네. 결국 세상의 변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갱상도 친구님께서 TV조선 스타 이상민님 출당하십시오. 이렇게. 또 TV조선 스타셨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이님께서 또 두 분의 방송을 보시고 응원하는 또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환이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쇼미더민심 하겠습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저한테 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 많이 하십니다.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딱 끊어버렸더니 하필이면 그 보험이 필요한 보장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너 이미 해약했기 때문에 너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 과연 이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보험을 누군가로부터 추천받아서 들었는데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실제 보험금이 필요해서 전화해보면은 대답도 안 해주고 안 된다고만 하더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보험협회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협회 아는 분에게 연락해서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험회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게요. 이게 끝이야. 그래서 판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판사님 도대체 판결 내릴 때 좀 너무 보험회사 편만 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사회보험적 성격이 지금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를 살리지 않으면 이 개개인들의 하나하나 사정을 다 봐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공정위 같은 데에서 실제 보험 가입할 때 제대로 정보를 주라고 좀 더 잘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필요한 게 바로 제대로 된 보험에 대한 공지, 정보 제공,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사람들이 보험 계약자가 이해를 했느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바로 그러한 종류의 아주 본질적인 의문에서 시작을 한 그런 보험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가 정말 착합니다.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착한 보험입니다. 한번 의심쩍거나 아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보험료가 적당한 건지 궁금할 때 점검을 미리미리 받는 게 좋겠죠.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요. 1644-1236으로 전화하시면 1644-1236으로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자, 영신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쇼미더민심 시작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내가 다 이렇게 뭔가 갖겠는 느낌으로. 아니 왜냐하면 좀 전에 말하는 거고 이거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상당히 업되셨는데. 아 제가 이제 업되게 할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두두두두두두. 쇼미더민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체적으로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당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하는 쇼미더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조수진 변호사, 이승영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뭐 인사 여러분 했으니까 또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러분들 쇼미더민심은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는 건데요. 지난번에 참 재밌는 여론조사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있죠. 대통령에 대한 그 긍정평가 떨어지는 거. 또 하나는 윤석열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창당 효과. 자,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지난주의 결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한마디로? 지난주에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했고 상당히 반향이 컸죠. 근데 이유 신당 만약에 창당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느냐. 첫 번째, 상당한 정도로 있다. 상당한 정도로 의미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했을 때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당의 지지율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오냐. 그래서 민주당 측에 있는 중도층을 더 많이 중도층이겠죠. 아마 중도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을 보인다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민주당 표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선거에 임박해야 사실 알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컸던 거는 상당한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지지율이 나온다. 그 뒤에 다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마트에서 한 조사에서만 그렇게 나왔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도 그 경향이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쏘아 올린 그 공이. 공이. 예. 이게 뭐 여러 군데에서 너무 인용이 많이 됐고. 그렇죠. 네. 이준석 전 대표도 그 여론조사 이후에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받았어요. 지금 네. 행보가 더 빨라지고 맞아요. 말의 수위도 높아지고 뭐 신당을 진짜 만든 태세요. 라고 뭐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뭐 맞습니다. 이미 하고 있다 작업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저희 그 결과가 하도 인용되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 뉴스 도마도 이러시더라고요. 아, 도마도. 토마토. 아, 너무너무 네. 이렇게 반갑고. 네, 좋아해 마음이 주시니까요. 심쿵하네. 네. 예. 자, 참고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그 여론조사 문항, 설문 문항은 이분이 만드십니다. 아니, 저하고 여러 명이 만듭니다. 예,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럼요. 당연히 네. 혼자 안 하죠. 네, 이분과 동료들이 만듭니다. 근데 되게 촉이 좋으셔서 꼭 그 타임에 필요한 질문들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론조사 꽃도 ALS는 응답률이 3%도 안 됐는데 토마토는 응답률이 왜 이리 높은가요? 그리오미아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네, 6.5%고요. 일단 주말에 일부러 우리가 주말에 예, 하죠. 그래서 주말에 옮겼어요, 사실. 예, 금요일 옮긴 하다가. 이유가 예, 예. 주말에 응답률이 높습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약간 이제 여유들이 있으시니까 응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심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훨씬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률이 원래 저희도 3% 정도였는데 그렇죠. 2배 오른 이번에는 6.5%가 나왔네요. 우리는 이제 화요일로 옮긴 다음부터는 6%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요세피나 김님께서는 조배님에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알렐레오 조배님과 토마토뉴스 조배님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여튼 많이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알릴레오는 아무래도 책 방송이잖아요. 거긴 EBS. 여기는 시사 방송. 그래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EBS 좋아하지만. 네, 자, 정확하게 우리 성인 방송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에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확인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긍정이 29%, 부정이 우리는 거의 67.3%. 똑같군요. 부정이 근데 너무 높아요. 거의 70% 육박이에요. 지금 오히려 긍정이 지난주보다 그래도 0. 조금 이거 뭐 오르긴 의미는 했죠. 없는데 네, 0.7% 오르긴 했는데 부정도 올랐어요. 부정도 0.5% 올랐고 지금 이렇게 되면 3주 연속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는 거죠. 근데 지난 주에 주중에 나왔던 다른 회사의 갤럽인가요?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인가 오른 걸로 35%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합니다. 네, 33%인가 네. 한 3% 정도 올랐어요? 네, 네. 그럼 그거랑 우리랑 좀 다르네요? 우리도 좀 올랐잖아요. 아니, 우리는 0.7. 이거는 오차범위 내고, 아, 그거는 당연히 오차범위 그렇죠. 바뀌고.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뭐 그쪽은 면접조사 방식이고 저희는 ARS 방식인데 그거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고요. 전화 면접관이 좀 유도할 네. 수도 있군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큰 의미 그리고 우리 주말에 지금 그 대통령의 행보가 저희는 담겼거든요. 그 이태원 추모 그 대회 안 갔잖아요. 네, 그랬죠. 예, 안 간 그 부분이 저희는 반영이 또 됐고요. 그렇구나. 맞아. 그러네. 저기 조수진 변호사님. 네. 요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여기 지금 적혀있는 세부 내용 좀 알려주실까요? 잘하고 있다는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뭐 어쩌고. 예, 긍정평가가 지난주 28.3%에서 이번 주에 29.0%인데 0.7%가 상승을 한 거고요. 같은 기간에 부정평가도 66.8%에서 67.3%. 로 0.5%로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제성이 올랐다. 그러니까 긍정평가도 오르고 부정평가도 오르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전국의 이 흐름을 보면 그 한카타르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MOU 체결하고 뭐 운반선 건조 계약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의 44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의대 정원 문제 또 관심을 모았었는데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안을 내놨고 반면 검찰이 유독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허위보도 의혹만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1주기였는데 추도식은 불참하고 예배를 따로 지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점들이 모두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좀 연령대별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70%를 넘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0대에서 나온 긍정평가
45.9%가 긍정평가가 60대에서 나왔는데요. 그 긍정평가로 다른 세대에서 거의 70% 가까이 나온 부정평가를 상쇄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부정평가가 6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높았고, 두 번째로 지역별로도 영남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했는데, 좀 주목할 점은 TK에서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10% 가까이 빠진 상태.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10.4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뭐 전 대통령 거기 가봐야 아무 의미가 뭐 효과가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보니까 20%대에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고, 중도층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19.7%. 그러니까 지난 조사 때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중도층에서 이렇게 빠졌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잘 못하고 있다도 지난 조사가 70.5%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74.6%. 그러니까 잘 못하는 것도 역시 올라갔어요. 4%나 4.1%나.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중도층 지지 반대 격차는 54.9%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결과는 대통령에게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은 되게 상징하는 바가 많다. 이런 그 순방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왜 이번에도 그 중동 순방 뭐 네네. 해서 뭐 여러 언론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성 기사를 많이 냈어요. 그 MOU 뭐 몇 건 체결하고 뭐 몇십 그랬죠. 조를 뭐 MOU는 그냥 양의 각서거든요. 그거 네.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국가 간에. 근데 그리고 안 이제 지켜지기도 하고, 그 대부분. 근데 정상회담을 했는데 뭔가 성과는 내놔야 되니까 그렇지. 그냥 뭐 양해각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예전에 근데 이게 효과가 없었어요. 이 지지율을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예전에 MB 때 당했거든. 그렇죠. MB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그 당선자 신분으로 벌써 2008년 2월인가? 그때 뭐 쿠르드 쪽에서 유전 개발을 뭐 사업 따냈다고. 맞아요. 뭐 처음에는 5억 배럴인가 뭐 했다가 점점 불어나요. 20억 배럴. 그러니까 언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대통령이 자주 하는 카르텔 얘기인데, 네. 보수 정권 언론 카르텔이 있습니다. 이걸 엄청나게 포장해 줬어요. 근데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 쿠르드 유전 네. 사업성 없어서 청산 절차 받는다고 투자금 1조 원을 떼일 판이랍니다. 세상에. 그럼 뭐예요? 사실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거예요. MOU는 사실은 그 석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진짜 아니, 그거지. 그리고 MOU 아무 소용 없고요. 보니까 이미 기업이 하기로 했던 것들, 하고 있는 것들을 또 다 성과라고 포장하더만요.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도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순방 100번 갔다가 봐야 아무 소용 없고, 이 지지하시는 분들 지지 이유를 물어보면 1등이 외교 뭐 이런 쪽이더라고. 그냥 맞아요. 별로 될 게 없으니까 그냥 외교로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예. 이번 조사는요, 휴대전화번호,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9명을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6.5%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치통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두 번째 이슈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질문 한번 질문이 들어볼까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현 경제 민생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 경제 위기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 그렇죠? 민생 그렇죠. 위기다. 지금 위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제대로 대처하느냐 마느냐, 정부랑 당이. 예. 그래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가 66.7%. 아, 이거 좀 부정평가랑 똑같은데요?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네.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가 26.2%, 잘 모르겠다가 7.0%.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 여당을 질타하는 거예요. 대처 못한다고. 게다가 40대에서 대처 못한다고 화나는 비율이 75.7%네요. 엄청 좋네. 경제활동 네, 가장 경제도 활발히하는 일부죠. 연령이죠. 맞습니다. 네. 이게 수도권에서도 60% 이상이 정부가 경제 대처를 못한다고 했는데, 일단 연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 응답이 높았고, 20대가 굉장히 제대로 대처 못한다가 74.1%, 30대도 68.9%, 거의 뭐 69% 정도가 제대로 대처 못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보수 지지세가 강한, 전통적으로 강한 60대 이상에서도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
는 41.7%에 불과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라는 부정평가가 51%가 나왔어요. 이야, 이거 되게 정말 중요한 건데 더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그야말로 이 지지자들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에서도 58.7%가 대처 못하고 있다. 꽁이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이 줄었네요. 줄었죠. 이건 명백하게 보이죠. 잘 모른다는 게 많이 줄고 7%밖에 안 되잖아요. 못하고 있다가 확실히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아는 거죠. 이게 단언컨대 만일 전 정부에서 이렇게 경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어려웠으면 난리 아마 났겠죠, 난리 났겠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맞습니다. 대통령은 갈 수는 없으니까 총리, 경제부총장이 이미 바뀌어도 벌써 바뀌었다. 맞습니다. 예. 버들새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생각을 딱 대변해 주시네. 여야를 떠나 서민들 밥 먹고 살게만 해줘도 우리 찍어줍니다. 아, 그럼요. 맞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민생이 거예요. 그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중요합니다. 가장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민생 경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저기 곡소리 나잖아요. 지금 네. 빚내서 집 사신 분들 대출이자 2배 이상 내고 있어요. 너무 높아요. 너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물가는 더 올랐잖아요. 또 지갑을 더 닫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 진작이 안 되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자영업자들도 곡소리 나고 맞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기업들은 투자를 못 하고 네,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세수 펑크네요. 세수 펑크를 냈는데 그 자기네 무슨 대통령실 무슨 예산은 또 올리고 그리고 검찰 특활비는 또 올리고 순방 엄청 다녀. 그리고 순방 맨날 돈 막 달라고 웃을 일이 아닌데 아니 백성이 배두드리고 우리 백성이라고 배부르고 하지 마, 백성. 알릴레오 얘기를 하셔서 임금이 누군지 모르는 시대가 좋은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모두가 대통령 뭐해 대통령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 네. 경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추경도 해서 돈 좀 풀려고 하니까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총리가 국민들 허리띠 좀 졸라매라고 그런 말을 좀 못하겠어요. 총리가 할 말입니까? 자, 이 얘기도 있습니다. 더 지금 우리를 김 빠지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상저하고를 예측한 게 아니라 정부가 주장했죠. 상저하고다.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는 괜찮아진다. 하면서 우리한테 최면을 걸었는데 결국 올해 하반기 경기 부진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있고요. 기업들의 다음 달 경기 전망은 더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경기 상황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전망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21%, 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22.6%,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52.7%, 잘 모르겠다 3.8%입니다. 이야, 지금 나빠진다는 게 52.7%. 그러니까 이게 3달 연속 부정적 전망이 과반수를 넘었어요. 50% 넘는 분들이 네.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상저 하저도 걱정이지만 내년도 더 걱정이거든요. 내년에 예상한 그 잠재 성장률이 1.7%입니다. 네. 우리가 이거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과 같은 거예요. 물가 인상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 심각하고 또 억지로 지금 금리를 붙잡아둔 상황이거든요. 한은에서. 이 부채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금리 차는 2% 지금 이상 벌어져 있는데 억지로 지금 붙잡아 놓은 상황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가계 부채라든지 기업 부채 이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시한폭탄이 여기저기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큰일인데요.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짜증이 막 팍팍 나는데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경기 전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많이 다르다면서요. 일단은 연령별, 지역별 차이가 있어요.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40, 50 세대에서 네. 다 60%대로 나빠질 거라고 다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예, 사람들이 40대, 그러는 50대는 거군요. 뭡니까? 집안의 가장이거나 뭐 아이를 키우거나 또 집을 사서 이자를 내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이쪽에서 60%대로 더 나빠질 것이다, 경기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네. 그렇죠. 네. 자, 정당 지지도는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32.2%고요. 더불어민주당 46%, 그리고 정의당 2.1%로 나왔습니다.
역시 또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14% 정도, 13.8% 정도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또 역전됐다라고 갤럽이나 이런 데서 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자, 뭐 그 차이는 여러분한테 계속 논리 설명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추세는 지난주 추세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뭐라고 봐야 거의 되겠습니까? 차이가 없죠. 네, 차이가 없어요. 네. 차이가 없고 인요한 혁신위를 띄웠습니다만 네. 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인류한 혁신이가 잘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 끼우고 있다. 저는 왜요? 그렇게 보고요. 아니 1호를 갖다가 무슨 영남 사면? 예. 아니 영남에 좋아요. 그래 영남에 영남의 계신 중진 험지로 나가라. 스타 의원이라고 표현하던데 누가 스타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 이름이 나왔어요. 스타원의 이름이. 나왔어요? 뭐 주호영 뭐 저는 누구. 그분들 이름도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부인했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언론이 한 거지. 이러면서 또 누구 닮았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좋아요. 그분들 수도권에 간다고 치십다. 거기 지역구 주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 지역구 주민들은 쏙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넌 여기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정치 공학적이고 그 지역 현안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출마하겠다고 수도권에 어떤 주민이 그걸 반겨주겠어요? 그걸 1호라고 떡 내놓으면 그 혁신이가 혁신을 한 겁니까? 해야 할 게 뭐겠어요? 네. 대통령부터 바뀌어라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했던 게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태원 집회에 좀 가셔라. 오셨어야지. 네. 이태원 그 추모 대회에 초청까지 했잖아 유가족들이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화합의 어떤 첫 단추, 첫 걸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그냥 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김철근 씨가 얘기했던 네. 것처럼 네. 선거 질라고 한 거다 이건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2%, 혹은 많으면 3%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정미 대표가 그래서 그랬는지 녹색당하고 선거 연합정당을 추진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준석 신당도 만약에 나오면 같이 연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떡조사는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 마시는 격인 것도 같아요. 이제 어때요? 다시 또 밝혔죠.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그 정확한 워딩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하고라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밝힌 게 고려의 대상도 고려의 단계도 아니다라고 다시 멘트를 선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그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렇죠. 말들을 이게 아무렇게 하지? 그러면? 정의당과 이준석 신당 거리가 맞아. 멀어도 너무 멀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뭐를 볼까요? 저는 사실 그건 선거를 좀 위한 야합으로 봅니다. 야합. 약간 오보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멘트를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언론에서 그렇게 그냥 과잉 해석. 지금 녹색당하고의 선거연합 정당만 가지고도 당내에서 굉장히 말이 반발이 많죠. 심하고요. 왜냐하면 그 진보 정당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정치 선거적으로라기보다는 정말 정책을 위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위해서 험한 일을 계속 해오신 분들인데 그럼 녹색당하고 연합했을 때 그럼 정의당은 어떠한 정당이 되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당원들이 상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선거공학적으로 선거연합 정당을 해서 구상하는 정책을 가진 정의당은 무엇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인류한 혁신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당을 혁신해야 되는지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떤 방향을 일을 추진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재정립. 오. 예. 두 번째가 유승민, 이준석 등 비윤석계와의 통합. 비윤계와의 통합. 네. 그다음에 영남권 중진들의 험지 출마 등 인적 쇄신이 19.8%, 잘 모르겠다가 23.8%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가장 많은 응답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관계 재정립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 자꾸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 독립적으로 마이웨이 하자 이 뜻입니까? 아니 그동안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쫙 일사불란하게 아주 군대 당정 같았어요, 일체의 근데. 정신으로 네.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7%가 나왔어요. 47.1%. 그러니까 전체는 32.3%인데 그거보다 높아요. 대통령하고 관계 다시 재정립해라. 네. 라고 말한 게. 그래서 국힘에서 오히려 이러한 요구가 더 높다. 지지층들에서. 네. 지금 그 변호사님, 예. 인요한 위원장이 사면 운운하고 나서 홍준표 시장 매우 심기가 불편합니다. 예. 그때가 지금 이준석 여러 차례 대표도 쓰셨어요. 그렇고, 예, 뭐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예. 이 사면을 혁신이 첫 안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준석 대표 뭐 당연히 반발했고요. 그러니까 뭐 그 본인의 그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사실 근본적으로 본인들에 대해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이 사태를 악화시킨다.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내가 이 당을 30년간 지켜본 본류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듣보잡들이 당권 잡았다고 설치면서 다 방송에서 당원들 이간질하고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세상 모르고 날뛰면 총선 이후에 국민들이 다 정리해 준다. 이렇게 굉장히 좀 흥분된 언사를 좀 내놨습니다.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까지도 나를 내치더니 내가 스스로 나의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갈등을 봉합한다 하는데 결국에는 탈당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지난 선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술도 마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이 포용하려는 안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네. 선거에서 지역구 하나 주겠다, 출마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겠다 정도로 가지고는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준석 대표도 이 대표도 뭐 여러 예. 말들을 했죠. 이게 네, 마치 했죠. 무슨 시혜를 베풀듯이 이렇게 하면 덥석 받을 줄 알았냐 하는 식으로 그래서 라디오에서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사면해 준다고 했는데 봐라 이준석 저 안 받는다 해서 자기를 마치 몰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려는 말하자면 수작이다 이렇게까지 이준석 대표는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는 마음이 이미 떠난 게 아닌가. 그래요? 예. 이미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에 대한 신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걸로 이걸 듣고 있고 원칙이 좀 있대요. 만들더라도 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밀려나시는 분들은 안 받겠다라는 거라든지 자발적으로 없는 사람은 예, 몰라도 영남 중진권에서 중진 의원들에서 밀려나는 분들도 뭐 안 받겠다. 그 두 가지 원칙 비슷하게 이미 그걸 정해놓고 지금 창당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여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 페이스북에 이 글이 참 저는 와닿습니다. 영남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 시나리오는 선거에 있어서 말 그대로 양념 같은 수준의 이야기다. 스테이크가 맛이 없는데 겨자에 찍어 먹으면 괜찮고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유혹하면 팔릴 거라고 생각한다니 곤란하다.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에 다 출마하도록 하면 적어도 선거 앞두고 영남에서는 만말이지만 수도권에서는 막말이 말들을 하지 못하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어줍지 않게 자꾸 기교 부리지 말고 스테이크를 아예 바꿔버려라. 오히려 그 자리에 어디 낙하산 꽂아서 아무 말 리스크가 생길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완벽하게 본질을 교체해버려라.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 얘기나 주변에 흘러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헤어질 결심을 정말 점점 더 굳히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본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안에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비례 생각해 봤는데 본인은 아니라잖아요. 본인은 난 끝까지 지역구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신당을 만들어서 그쪽에 지역구 나가든지 무소속 나가든지 이렇게 할 텐데 무소속은 좀 힘이 없고 아무래도 신당 차려서 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혼자서만 또 그렇게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주말에 방송 나와서 직접 네네. 100일 전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듯이 100일 전 이런 100일? 단어를 쓰게 그게 됐죠. 한계선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죠. 좋습니다. 우리 또
우리 여론조사 때문에 탄력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한테 고마워야 되는데 연락이 안 해. 모든 분을 포용하십시오. 이준석 대표.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인터뷰하고 모든 게 다 나갔잖아. 한 줄 한 줄이 정말 그 금가옥주 같은 그 한 줄 한 줄이 다 인터뷰돼가지고 다 인용됐었어요. 기억하시면 한 번 더 나오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쇼미더민심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쇼미더민심까지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자랑하는 코너입니다. 영친이와의 소통을 통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시간입니다. 뉴스인사이드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절대 신뢰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미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또 우리 여론조사에 또 백미 여론조사 하면은 이 사람 이승영 본부장 여전히 수염이 참 거치시구나 이런 댓글을 들어도 신경 안 쓰시는 본부장님 얘기해 주세요. 신당이 창당된다면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정당은 어디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또 신당 얘기네요. 근데 네. 19,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높은 응답이 78%를 차지한 이준석, 유승민 신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제목은 총선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일 신당이 누구냐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알아봤더니 이준석 신당이다. 유이 신당이다. 역시. 이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두 번째가 윤석열 신당 11%. 그리고 5%는 잘 모르겠다. 4%가 민주당 쪽 신당. 이건 누군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쪽 신당은 뭘까요? 금태섭 등 제3지대가 1%. 야, 근데 금태섭 씨랑 양향자 의원은 좀 슬프겠어요. 예, 당만 너무 들었는데 존재감이 없고. 너무 빨리 뛰어왔나 사실 싶기도 우리는 해요. 그럴 줄 알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럴 줄 알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 예상했던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못 견뎌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자, 댓글 읽어볼까요? 예, 유저 ZZ6님, 국힘도 민주당도 이미 너무 가버렸습니다. 정치의 세대 교체가 시급한 때에 제3당의 신선함이 박수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3당이 좀 신선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당이 너무 지겹다. 이거예요. 네. 유저 MV8님께서는 나도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싸운다면 유승민, 이준석처럼 비교적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이와 싸워줄. 야,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그쵸, 필요하다. 야, 아니, 이거 저희가 중요한데? 이게 사석에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좀, 맞아요. 자, 그다음 예, 제임스 박. 네. 제임스 박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준석의 그럴듯한 말솜씨와 함께 유승민의 가식적인 행동에 국민들이 또 속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들의 뿌리는 한국힘당에 있는 바 기본적인 행동 양식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번엔 또 완전히 좀 전에 말했던 그분하고 다르네요. 네. 유이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대할 게 얘기했어요. 없다. 어차피 네. 좀 있으면 드러날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누구 말이 맞나? 광희님께서 어느 쪽이든 신당 창당하면 뭐하냐. 당장 공천이 어려워지고 당내 입지에 문제가 생겨서 도망가는 것 아닌가. 철학도 비전도 없는 쓰레기들 뿐이다. 야, 이렇게 너무 여기 정치평론 다 있어요. 지금 직접하는 입장이. 그러네요. 예. 유저 JK3님, 신당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주의 기득권 세력을 정리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문제이다. 산술적 계산에 빠질 때 민주당이 위험하다. 그래요. 예. 아, 정치공학적으로만 계산하면 안 된다. 기득권에 지금 너무 매몰돼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유저 CG7님이 정치하는 것들은 어차피 정권 장악이 목적이다. 그중 상식적이고 그나마 덜 악한 자를 뽑으면 된다. 차악을 뽑아라. 예, 네. 지나치게 믿을 게 못 된다. 언제든 변하고 언제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다. 진보든 보수든 똑같아 별다른 인간이냐. 일처라는 사람이 최고다. 그 말은 맞네. 예. 자, 마지막 댓글이요. 유저 IQ6님이요. 지치고 하루하루가 악몽 같다. 신당이고 뭐고 필요 없다. 빨리 투표 날이 와서 내가 가진 유일한 권한으로 윤 정권을 심판하고 싶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댓글 하나하나가 다 막 절절하게 절기처럼 느껴져가지고 오늘은 또 좀 아주 더 새롭게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씩 뽑아줄까요? 저는 마지막 지치고 하루하루가 악몽 같다. 예, 신당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분. 그럼 여기서 유저 말하는 IQ. 예. 여기서 말하는 투표 날이 빨리 와서 내가 심판하고 싶다는 이 투표는 뭡니까? 총선을 말합니까? 아니면 대선을 말합니까? 총선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게 총선인데. 난 대선인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잖아요. 계속 가시지 않을까요? 그래, 나 대선인 줄 알았어. 솔직히 다시 이게 생각해봐요. 일반 국민들의 이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들여다봐요, 그래도. 지치고 총선인지 하루하루가 악몽 대선인지. 같고. 아니, 물론. 본인들 동의해요? 우리 조 변호사? 곤란하죠, 대답하기.
이게 민주주의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4년마다 심판할 수 있다는 거. 자, 또 해보십시오. 예. 저는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비교적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이와 싸우고 싶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든 신당 창당하면 뭐하냐. 공천 어려워지고 당내 입지 문제가 생기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겠냐. 철학도 비전도 없는 쓰레기다. 오늘 이거는 저는 정답으로, 이거는 뭐 어떤 그 좀 기교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정통파대로 생각하신 걸로 이렇게 뽑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신 댓글들이 화려하게 저희들의 방송에서 또 읽히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뉴스마토 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뉴스마토를 조금 잘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종이신문의 위기라고 다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토마토 정기구독 캠페인 안내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토마토는요, 원래 처음에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시작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종이 페이퍼 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8년 전의 일이에요. 네, 온라인으로도 뭐 온라인도 하고 있고.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2참관을 선언을 하고 지난 2월에 이 판형을 변경했습니다. 태블로이드 판으로. 그리고 데스크 실명제, 영상뉴스 강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고 있고, 누구라도 내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여러분들께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알리자. 그렇게 부끄러운 기사는 쓰지 말자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많은 독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것을 위해서라도 뉴스마토 그 독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를 믿으신다면, 구독해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많이 와주시고, 좀 저희를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뉴스마토를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통통물 30% 할인, 토마토 게스 콘텐츠 7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요, 유튜브 제목 아래 더보기란이나 라이브 채팅창 맨 위에 캠페인 참여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뉴스토마토라고 이제 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걸 콕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은요, 최진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빠른 속도로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만 좀 아직도 배고프고 춥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35만 됐으면 좋겠고요. 11월 달에는 40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바란다고 되겠습니까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간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